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 제품과의 관련성이고,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뭐냐면 이 문장을 계속 기억해야 돼요. 그 상이한 목적의 상이한 원가 있죠? 이게 원가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different purpose, different cost. 그러니까 이 원가에게서는 그러니까 머리를 약간 부들부들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뇌가 고정돼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약간 사고를 유연하게, 그러니까 경영자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첫 번째 생각은 뭡니까? 원래 기본적으로는 이제 원가, 제품 원가에는 고정비 요소가 있어가지고 개당 원가를 도출해야 되는데 연도 중에는 생산량이 확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니까 과거의 생산량을 추세로다가 올해 몇 개 생산할 것 같다. 그래서 예상 원가를 도출해내야 된다. 그런 관리에게 좀 목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번 시간에 건 두 번째 건데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뭐냐면 제품과의 관련성 추적 가능성이죠. 그래서 이게 직접비, 간접비예요. 영어로 말하면 이게 직접 원가가 다이렉트, 원가는 코스트란 말이에요. 얘가 직접 원가입니다. 근데 원가는 다 나중에 비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줄여서 직접비라.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직접 원가예요. 근데 얘를 직접비라고 하면 알아들으시면 돼요. 누가 또 뭐라고 선생님, 직접 원가가 맞습니까? 직접비고. 둘 다 맞아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름 같은 거 막 부르고 할 때 약간 여러분들 이걸 간략하게 하면 직접비 이렇게. 원래 공식 용어는 다 이게 영어를 번역한 거기 때문에 다이렉트 코스트예요. 직접 원가예요, 직접 원가. 간접 원가는 여기 인다이렉트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얘는 간접 원가고 줄여서 우리가 이걸 간접비.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직접비, 간접비. 얘는 다 뭐다 여기 있죠? 추적 가능성. 추적 가능성은 뭡니까? 누가 원가를 유발시켰는지를 알아요. 명확해요. 그럼 얘는 직접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다음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뭐 현대 자동차가 있는데 여기선 산타페 만들고 여기는 제네시스 만들고 여기는 뭐 아반떼 만들고 여기는 뭐 소나타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코스트 오브젝트라고 해서 이게 원가 대상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차, 트럭 하나 들어오는데 뭐가 들어오냐면 이런 겁니다. 아반떼 타이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반떼 타이어를 산타페나 제네시스에 못 낀단 말이에요. 타이어가 다르다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뭐냐? 직접비예요. 그러니까 이 타이어 사는 게 원가가 발생했는데 얘는 얘만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또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제네시스 핸들이 들어와요. 핸들도 다르다고요. 이렇게. 얘는 제네시스만의 원가입니다. 자, 이번에는 소나타 앞유리가 왔어요. 소나타 앞유리 산타페 못 낀다니까요. 프레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죠? 얘는 소나타 원가예요. 즉, 이렇게 누가 원가를 유발시키는지가 명확해요. 이 유리는 당연히, 앞유리는 당연히 소나타의 원가. 이렇게. 이게 바로 뭐다? 직접 원가예요. 직접 원가. 자, 직접 원가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뭐냐면, 직접 재료비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직접 재료 원가입니다. 근데 이걸 그냥 줄여서 뭐 직접 재료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 직접 재료비 말고 또 뭐가 있냐 이겁니다.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산타페 만드는 사람은 노란색 유니폼이고요. 아반떼 만드는 사람은 파란색. 제네시스 만드는 사람은 빨간색. 소나타 만드는 사람은 뭐 예를 가지고 검은색 유니폼이에요. 그럼 이제 공장 안에 식당이 있을 거예요. 식당 안에 있는데 유니폼 색깔만 봐도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 알죠?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뭐냐? 그게 직접 노업이라는 거예요. 직접 노업이. 여러분 이름을 자꾸 외우셔야 돼요. 노무 원가예요. 근데 이걸 노무 원가인데 줄여서 직접 노업이다. 이런 식으로 직접 노업이. 그러면 선생님, 간접비는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이런 게 있어요. 공장 전체에 불나면 안 되잖아요. 화재 보험에 가입해요. 그 보험료, 걔는 산타페에도 관련돼 있고 제네시스, 아반떼, 소나 다 관련돼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 자, 또는 뭐냐? 공장 전체에 전기 계량기가 하나에 이렇게, 그죠? 그럼 전기요금도 안 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것들. 자, 또는 수도요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직접 재료비라든가 직접 노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뭐라 한다? 얘를 제조 간접비란 말을 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아무튼 요거를 먼저 아시고 그럼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직접 원가가 있잖아요. 여기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걸 줄여서 할 때 직재라고 쓰기도 하고요. 직노,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게 영어 약자를 쓰면 직접 재료, 다이렉트 머티리얼, 그래서 이걸 보통 DM이란 말 씁니다. 우리가 DM 발송, 메시지, 이거 말고
DM. 그래서 여러분 회계하는 인간이라면 DM 하면 머릿속에 뭐 메시지 보는 이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는 직접 재료비, 직접 이게 떠올라. 이게 떠올라야 이게 정상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감자가 있어, 감자. 김동인 소설 뭐 감자 이런 게 있어.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릴 때는 감자 하면 그런 소설이 떠올라야 그게 정상적이고 우리 회계하는 인간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증자, 감자 이게 먼저 떠올라야 돼요. 어떤 용어를 들었을 때 그게 먼저 떠올라야 된다. 다음부터 여기 DM이라고 하고 자, 직접 노비는 뭐냐? 다이렉트 레이버 코스트, 레이버, 인건비. 그래서 얘는 DL. 그리고 여러분 뭐 네이버나 이런 데다가 직접 재료비 한번 치고 엔터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떠요. 다이렉트 머티리얼. 직접 노비 한번 치고 한번 엔터 쳐보세요. 이렇게. 다이렉트 레이버 코스트가 된다. 그래서 여기 핵심 뭐냐? 특정 원가 대상인데 이 대상이란 말이 뭐냐? 여기 있잖아요. 아까도 제가 썼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산타페, 이게 바로 원가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 앞에 뭐가 생겼어요? 간접 원가를 배분해야 될 대상 이런 뜻이에요. 간접 원가. 제조 간접비를 배분해야 될 대상. 용어를 잘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의 진입장벽이 있고 그 진입장벽의 핵심은 뭐냐면 진입장벽의 핵심은 용어예요, 용어. 처음에 그리고 용어에 대한 약간의 좀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생산 현장을 반드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직접 대응시킬 수 있는 게 직접 원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었죠. 이 직접 원가라고 하는 것은 추적이 가능하다. 아까 얘기했었어요. 뭐 산타페 엔진이에요. 산타페 엔진을 제네시스에 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엔진이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원가 대상이 뭐냐? 여기 뭐 제품일 수도 있고 부분일 수도 있고 뭐 공정 라인일 수도 있고 그죠? 대부분 우리 시험에는 뭐 제품 등이 나옵니다. 간접 원가는 뭐냐? 특정 제품에 직접 관련시킬 수 있는 원가, 이걸 우리가 직접 원가라 한다. 그렇지 않은 거 우리가 간접 원가라 하고 두 개밖에 없어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근데 여러분 직접 재료비 어떻게 쓴다? 제가 DM이란 말을 쓴다. 직접 노비 어떻게 쓴다? DL이란 말을 쓴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누가 막 이걸 싫어해요. 여러분 재무상태표 뭐예요? BS 아니에요. 이건 안 싫어요? 여러분들 막 손익계산 IS잖아요. 이걸 제가 재무상태표 쓰면 어때요? 이렇게 힘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 좀 줄여서 여러분 직접 재료비 DM 하면 알아들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가 공통어예요. 공통어. DL 이렇게 직접 노비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여기 제일 중요한 제조 간접비예요. 이렇게. 자, 제조 간접비는 영어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요게 영어로 쓰면 오버헤드란 말을 써요. 오버헤드 코스트예요. 그 오버헤드가 뭐냐? 머리 위에 이런 뜻이에요. 여기 천장이 있잖아요. 공장 한번 가보세요. 천장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내 머리 위에서 발생한다 해서 얘를 오버헤드 코스트란 말을 씁니다. 내 머리 위에서 발생하는 그런 원가가 된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OH란 말을 써요. OH. 애가 아니에요, 여러분. 애가 아니고 OH. 여러분 LH 있잖아요. 네, 그죠? LH 토지주택공사,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LH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이제 내가 뭐 하고 싶다 이거 쓰면 뭐 우리 회사 아니라고요. LH, 그죠? LH가 아니고 내라고 내, 그죠? 근데 이렇게 쓰면은 우리 회사가 먼저 막 떠오르는 거랑 유사하다고 이렇게. 아무튼 여기 오버헤드 코스트가 OH. 이게 제조 간접비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얘는 말이 어려운데 결국 뭐냐? 공통비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제조 간접비는 여기 보세요. 산타페에도 관련돼 있고 소나타, 아반 공통비라고. 그럼 공통비가 뭔가 생각해 보세요. 화재 보험을 공통으로 들었다 그럼 공통비예요. 전기요금 공통되면 그게 공통비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정문이 있으면 여기 경비 아저씨가 있어요. 차량 막 통제하고 막 이런 분도. 그죠? 그럼 이분의 월급이 있습니다. 얘는 직접비가 아니에요. 이분의 월급은 여기도 관련되고 여기 다 관련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의 월급을 안 보내줘야 돼요. 이분의 월급을.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 제조 간접비가 된다. 제조 간접.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하면 돼요. 이해를 하면 쉽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재무회계할 때도 판매관리비가 있고 영업의 비용이 있어요. 그걸 왜 외워요? 이게 영업에 꼭 필요한 거냐 아니냐. 근데 아까 저 말씀드렸지만 예를 이자가 있어요. 이자는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우리 기본 출발이 서양 사람들이 무부채기업, 즉 내 돈 가지고 사업했을 때 이게 영업이익이라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차입한 돈에서 이자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뭐냐?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에요. 그런 것들은 좀 되게 특이하니까 좀 알아야 그러니까 이자가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에 비해서 임차료가 있어요, 임차료. 우리가 자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먼저 사업할 때 돈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월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임차료는 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영업비용입니까?
당연히 영업비용이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집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그 뭐 월세부터 출발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이렇게. 우리 젊은 분들도 처음에 출발할 때 그냥 월세 내고 하잖아요. 시작과 동시에 막 집 있으면 좋지요. 이렇게. 우리 뭐 금수저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태어날 때부터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계속 재산이 문 불어나듯이 아무리 돈을 써도 소용없어요. 그냥 소용없다는 게 아니고 너무 좋은 거니까 그냥 계속 돈이 늘어나 이렇게. 그러면 좋죠. 근데 대부분의 분은 안 그렇으니까 우리는 왜 공부해야 됩니까? 우리는 자본가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살려면 이렇게 공부해서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바로 그냥 도태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누구는 공부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그래서 막 얘기 막 들어보면 이제 경영 수업하러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예전에 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이제 우리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죠? 근데 어떤 한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회장님 아들이라고요. 그냥 경영 수업하러 온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냥 잠시 여기 경영 수업 받으러. 부럽죠. 이렇게. 우리는 막 치열하게 조금만 밀리면 막 이렇게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이제 뭐 해고되고 이렇게 할 텐데 이분은 뭐 그럴 걱정이 없으니까 이렇게. 근데 아무튼 우리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기가. 앞으로 우리 하는 거죠. 여기 직접비, 간접비. 그리고 이 의미를 잘 보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또 이게 나옵니다. 여기 원가 행태가 나와요. 행태가 나오면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조업도가 나와요. 누가 물어봐요. 선생님 조업도가 뭡니까? 이게 영어로 볼륨이에요. 볼륨이 크다, 볼륨이 작다. 볼륨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생산량이에요. 생산량. 그러니까 생산량이 증가할 때 원가가 따라 증가한 변동비라고요. 여기 보세요. 조업도 수준 변동에 따라 총원가가 비례하는 변동.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산량이 늘어나면 원가 늘어나고 생산량이 줄면 원가 줄고 이게 변동비라고요. 자, 고정비는 뭐냐? 조업도랑 무관하다고요. 월세. 생산을 몇 개 하든 김밥을 몇 개 몇 줄을 만들도 월세 100만 원 고정돼 있죠. 고정비. 변동비, 고정. 얘가 원가 행태, 코스트 비헤이버라고 해서 원가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항상 꼭 그린단 말이에요. 여기.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요걸 잠깐 먼저 요 그림이 있어요. 그림. 여러분 이 그래프라고 하죠. 이 그래프의 생명은 뭐예요? 축이라고. 축. 여기가 X축 아닙니까? X축은 다 조업도의 생산량. Y축은 뭐냐? Y축은 총원가일 수도 있고 단위당 원가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총원가, 단위당 원가. 그죠? Y축은. 그러니까 Y축은 바뀌어요. 총원가일 때, 단위당 원가일 때. X축은 다 생산량이 된다. 그럼 예를 들면 변동비 봐. 변동비는 생산량이 증가하면 총원가가 증가해요. 개당 원가는 일정하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타이어 하나가 10만 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자동차 한 대 타이어 뭐 4개가 들어간다. 그 한 대 만들면 40만 원, 2대 만들면 80만 원, 3대 만들면 120 이렇게 되죠? 생산량이 늘어나면 총원가 증가해요. 근데 쉽게 말하면 타이어 하나당은 10만 원 주고 고정돼 있죠? 그게 변동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고정비 보세요. 고정비. 자, 월세가 100만 원이에요. 김밥 한 줄. 그러면 제일 처음 한 줄 만들면 100만 원짜리 김밥. 10줄 만들면 10만 원. 100줄 많으면 만 원짜리죠? 이렇게 감소하죠.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거 배워요. Y는 X분의 1. 이게 뭐죠? 쌍곡선. 여러분 기억나요? 이런 거. 이렇게 1사분면, 3사분면. 근데 생산량 마이너스 없고요. 원가 마이너스 1사분면을 그려놨죠. 이렇게. 쌍곡선 그래프. 그죠? X분의 1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아무튼 이게 고정비 봐두시고 다시 또 잠깐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게 이 의미를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준 변동비가 있습니다. 이 준 변동비가 영어로 말하면 이게 뭐냐? 믹스 코스트, 믹스. 우리 커피 믹스 할 때 믹스 코스트.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뭐가 믹스되어 있어요? 변동비하고 고정비가 섞여 있다. 그래서 얘를 혼합 원가라고 부른다. 그렇죠? 준 변동비가 영어로 말하면 세미 베리어블 코스트란 말을 씁니다. 세미 베리어블 코스트 이렇게. 제가 영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 영어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영어를 번역한 거란 말이에요. 영어를. 이렇게. 근데 번역할 때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그 번역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영어 원문을 좀 생각하시면서 해보면 조금 더 쉽다 이런 뜻이에요. 자, 준 고정비가 있어요. 자, 얘는 뭐냐면 계단원가, 영어로 스텝 코스트. 그러니까 고정비 일정해요. 관련 범위 내에서 일정하다. 관련 범위 늘어나면 이제 고정비 따라서 늘어난다. 그러니까 뭐냐면 공장이 있는데 월세가 쉽게 말하면 1억 원이에요. 공장 건물의 월세가 1억 원이다. 근데 여기서는 딱 10,000개까지 생산할 수 있어요. 10,000개 더 생산하려면 공장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공장 하나 더 얻어야 돼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월세가 2억이 되죠? 그럼 더 만들고 싶으면 더 얻어야 되죠?
그래서 마치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움직인다. 이게 뭐 계단처럼 돼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영어로다가 스텝 코스, 이게 계단인 거예요. 계단인 거예요. 이게 바로 계단 원가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이거 보시고 여기 보세요. 변동비가 있죠. 변동비. 그래서 조업도가 생산량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조업도를 생산량으로 해석하고 문장을 읽으면 쉽게 해석이 된다. 생산량이 지금 총원가가 증가하죠. 조업도 생산량이 감소, 총원가 감소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개당 원가는 일정하다고요. 그러니까 총원가는 변해요. 단위당은 일정하다. 단위당은 일정하다. 그래서 여기 순수, 지금 설명된 게 순수 변동비. 근데 중요한 건 여기죠. 준 변동비. 혼합 원가죠. 얘는 고정비와 변동비가 섞여 있는 거고, 그게 뭐냐면 택시 같은 거. 기본료 얼마. 몇 메타 같은 상관없어요. 무조건 기본료 내야 됩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당 얼마씩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주행거리당 얼마씩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뭐다? 준 변동비가 된다. 이게 준 변동비. 다른 말로 하면 혼합 원가. 전기요금도 마찬가지. 기본료 얼마에다가 사용량에 따라 이제 달라진다. 수도요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바로 준 변동비. 옛날에는 이제 스마트폰, 요새는 정액제 있잖아요. 이제 무제한으로 이렇게. 근데 옛날에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료 뭐 10,000원에다가 뭐 10초당 얼마. 그래서 그죠? 뭐 018인가 019 그때 019인가 이렇게. 옛날에는 10초당 요금이 비쌌단 말이에요. 휴대폰 요금이. 근데 019 10초에 뭐 19원인가 이렇게 해서 그죠? 018 18원.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저는 이제 017 썼다고 했죠. 017 이렇게. 왜? 제가 이제 철원에 군 생활할 텐데 그래서 여기는 철원은 017밖에 안 터졌어요. 011도 안 터지죠. 애니콜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철원은 무조건 017 이렇게. 그래서 이제 017로 이제 제일 처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무튼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준 변동비 나와 있죠. 요거는 뭐다? 섞여 있어요. 고정비, 변동비 섞여 있고 대부분의 원가가 딱 이런 형태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고정비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조업도 변화가 이거 뭐예요? 생산량과 무관하게 일정하죠. 그래서 여기 임차료, 월세라든가 또 뭐 재산세라든가 그죠? 그러니까 공장 건물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정해요. 생산 많이 하면 재산세 더 내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다 고정비. 지금 말한 게 순수 고정비. 그다음 여기 계단 원가는 뭐냐? 이 용어가 어려운데 특정 범위의 조업도 이게 바로 뭐냐면 관련 범위예요. 관련. 그러니까 누가 물어 선생님 관련 범위 뜻이 뭡니까? 고정비가 일정한 구간이고 그게 관련 범위를 넘어서요. 그럼 고정비도 변합니다. 그러니까 월세는 1억 원이었어요. 생산량 10,000개까지. 10,000개 이상 하려면 공장을 더 얻어야 돼요. 고정비지만 바뀝니다. 그게 바로 뭐다? 여기는 준고정비. 계단 원가가 된다. 계단 원가가 된다. 그래서 결론은 밑에 있는 표예요. 조업도가 증가할 때 변동비와 고정비, 뭐 크기 변화 등이 나오는데 이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세요. 변동비잖아요. 총원가가 증가하고 단위당 일정하다고요. 자, 고정비는 총 고정비가 일정하고 단위당은 감소하죠? 이 표. 여러분 이 표를 암기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걸 이해하라고요. 암기하면 망한다고요.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놨잖아요. 이렇게. 그림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아, 이거 그림을 막 암기하고. 여러분 이 표가 나와요. 그랬더니 이 표를 막 암기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 발상을 버려야 되겠어. 그죠? 지금 뭐 이게 어려운 내용도 아닌데 이걸 왜 외워요. 이렇게. 그죠? 이해를 잘 하면 돼. 이해를 잘 하시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준 변동비죠? 얘는 그래프를 그려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고정비에다가 플러스해서 변동비잖아요. 그죠? 이걸 더한 게 얘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택시 타요. 타자마자 내리면 좀 그렇고, 타자마자 한 5m쯤 같은데. 그래도 원래는 돈 내는 게 맞죠. 운행했으니까. 해가지고, 그죠? 원래는. 근데 대부분 택시 아저씨 그냥 잘못해서. 왜냐면 출발하려고 했는데 뭐 방향이 안 맞다는 거 이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왜냐면 가끔 뭐 이제 지방 쪽에 내려가고 뭐 할 때 보면 원래 택시가 합승이 안 되는데 막 몇 명을 막 모아가지고, 그죠? 영등포에서 뭐 부천이나 뭐 이렇게 인천 쪽 가는 때도 막 그렇게 하고, 그죠? 그렇게 막 해서 그것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 몇 명 모아가지고 이렇게 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요거 한 번씩 여러분들 잘 보시면 돼요. 지금은 다 기본료. 이렇게. 기본료. 그 다음에 여기 4번. 제조활동과의 관련성 있잖아요. 이렇게. 이건 이미 한번 좀 설명드렸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제조원가, 비제조원가죠. 쉽게 말하면 뭐냐. 제조원가는 공장에서 발생한 거고 공장 밖이라고 써요. 공장 밖. 그걸 공장 밖을 우리가 보통 뭐라 불러요? 본사.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제조원가, 얘는 제품 생산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장에서 소비되는 말이 뭐 발생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동의어를 잘 아셔야 돼요. 동의어를. 그래서 얘는 공장에서 발생한 쉬운 말로 하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제품 생산 과정에서 소비된.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수님들은 뭔가 용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고급스럽게 해야지. 그죠? 천박하게 하지 말고 좀 약간 고급스럽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 야, 공장에서 생산할 때, 그게 제조 원가야. 공장에서 발생한 거, 공장에서 생산할 때 발생한 거. 근데 그거를 제품 생산 과정에서 소비돼. 또는 이 소비되는 말을 다른 말로 투입한, 발생한, 이게 다 동의어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얘를 제품 원가 또는 재고 가능 원가. 얘는 재고 자산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제조 원가는 재고 불능 원가예요. 재고 자산 처리할 수 없어요. 재고 불능 원가가 된다. 그래서 얘는 세 가지, DM, TL, OH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저한테 이렇게 하는 분도 있었어요. 선생님, 약자 써서 힘들어요. DM, DL, OH.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에는 힘든데 그냥 그다음부터는 쉽다고요. 이렇게. 처음에는 다 힘들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초단. 이렇게. 그다음 고도리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처음에는 어렵다니까요. 이렇게. 예, 근데 그냥 몇 번 하다 보면 이게 초단인가 보구나. 이게 홍단이구나. 다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만 힘들지. DM, 직접 재료비라고요. DL, 직접 노업이라고. 그죠? 제조관점은 OH. 그다음 여기 직접 재료비는 말 그대로 뭐냐? 재료비예요. 철판, 타이어, 유리. 이거 안 읽어도 된다고요. 노무비 인건비라고요. 안 읽어도 된다고요. 근데 추적 가능성. 어떤 제품에만 관련되어 있어요. 어떤 제품. 그게 바로 뭐다? 다이렉트 터치. 직접. 왜냐면 좀 이따가 간접 재료비가 나와요. 간접 재료. 그죠? 그 다음에 여기부터 제조 간접비죠? 얘는 뭐냐? DM, DL을 제외한이 핵심이에요. DM, DL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 그럼 DM, DL을 제외한 나머지가 뭐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전기요금, 그 다음에 수도요금, 이런 것들, 그죠? 이렇게.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된다? 제조 간접비. 보험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를 제조 간접비란 말을 쓴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러면 간접 재료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뭐하고 똑같냐? 우리 여기 음식점이에요. 매운탕이 있어요. 매운탕 뭐 아구로도 할 수도 있고 뭐 대구로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직접 재료비예요. 근데 매운탕 끓일 때 뭐입니까? 뭐 간장도 넣고 뭐 고춧가루도 넣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추장도 뭐 넣고 그거는 여러 개 다 섞이죠. 그게 바로 간접 재료비예요. 말이 어려서 쉽게 말하면 볼트, 너트 이런 거. 그러니까 산타페 만드는 볼트나 소나타 만드는 볼트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 막 그냥 갖다 막 섞어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볼트를 사왔는데 이 볼트 몇 개가 산타페에 가고 몇 개가 이걸 따지진 않죠. 그게 간접 재료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시면 이게 추적 가능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적이 불가능하진 않아요. 지금 인공지능 시대 추적이 왜 하지만 실익이 없다. 실익이 없다. 이런, 그죠? 간접 재료비. 역시 간접 노업이 마찬가지예요. 여러 제품에 다 관련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산타페 만드는 사람은 노란색이다. 소나타 뭐 파란색. 이거 직접 재료비입니다. 근데 거기 경비 아저씨가 있어. 경비 아저씨. 그 월급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걔는 산타페, 소나타 등에 다 관련돼 있죠. 간접 재료비. 이렇게. 그다음에 기타의 제조 원가입니다. 이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물어봐요. 감가사비는 왜 제조 간접비입니까? 직접 재료비나 직접 노비가 아니잖아요. 그럼 다 제조 간접비라고요. 그러니까 제조 간접비 얼마나 쉬워요. 직접 재료비나 직접 노비가 아닌 건 전부 다 제조 간접비가 되고 여기 보세요. 여기다가 원가 행태까지 접목시켰어요. 그래서 변동 제조 간접비, 고정 제조.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임차료가 있어요. 월세 고정돼 있잖아요. 생산량은 무관하게. 자, 얘는 뭐냐? 전기요금이에요. 여러분, 생산을 많이 하면 전기를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뭐다? 변동 제조 간접비가 된다. 얘는 변동 제조 간접비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튼 고정 변동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 공장 생산과 좀 생각해서 조금씩만 고민해 보시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냐? 그냥 원가 얘기는 뭐니 다 외워야지. 외우는 게 아니고 생산 현장을 조금만 좀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보면 외울 게 거의 없습니다. 자, 그다음 좀 더 보겠습니다. 요거. 여기 보세요. 자, 우리 원가의 3요소 아까 얘기했죠? DM, DL, OH. 직접 재료비, 직접 제조 간접. 근데 여기다 또 붙였어. 뭘 붙였냐? DM 더하기 DL을 우리가 기본 원가라고 하면, 그죠? 이게 영어로 말하면 이게 프라임 코스트예요. 프라임. 근데 이 프라임을 영어를 제가 왜 썼냐면 이거를 기초 원가라고 부르는 인간도 있어요. 그럼 알아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어는 프라임 코스트예요. 근데 이걸 기본 원가 또는 기초 원가라고 부른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요거. 여기 뭐냐? DL 더하기 OH. 얘는 컨버전 코스트예요. 컨버전란 말. 전환시키다, 바꾸다. 얘를 전환 원가 또는 가공 원가 또는 가공비.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표절 문제가 우리는 뭐 크게 상관없지만 우리 대학 교수님 이런 분들은 뭐냐?
남의 거 베끼면 안 된다면 표절 이렇게 이게 도덕성 문제 이런 거 그죠? 물론 이게 범죄일 수도 있고 논문 다 이게 없어져야 되고 이렇게 그런 것처럼 그래서 뭐냐 어떻게든 표절 안 하게 하게 용어를 막 바꿔야 돼 이렇게 계속 그죠? 여기 나와 있는 DL 더하기 OH, DL 더하기 OH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용어를 보겠습니다. 우리 직접비가 있어요, 직접비. 그래서 여기도 이제 사실은 뭐냐면 경비 중에서도 추적 가능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 계량기를 산타페 따로, 소나타 따로, 그 다음에 아반떼 따로 이렇게 따로 그럼 얘는 직접 경비예요. 직접 원가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 반골 아나요? 반골이 뭡니까? 누가 그러지? 반골상이다. 이놈은 배신할 상이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말을 안 듣는 인간들이 있어 이렇게. 대세를 좀 따르라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 반골이라고 하는 그런 게 뭐냐면 아니 DM, DL이잖아. 얘는 추적 가능하잖아요. 나머지는 다 OH. 그래서 전기요금 이런 것들이 계량기가 다 따로따로 돼 있어도 그냥 이걸 제조 간접비를 합니다. 근데 이분은 야 추적이 가능한데 이게 왜 간접비야? 직접비지. 그래서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인간들이 있어요. 굽히라고요. 대세는 왜냐하면 점점 제조 간접비 배분하는 이런 것들 중요하고 하겠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늘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직접 경비라는 걸 안 쓰는 게 대세라고 요새. 그렇지만 거기에 꼭 지금 반기를 드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이 문제를 내면 직접 경비가 등장해. 그럼 얘는 직접비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선생님 전기요금은 직접비 그럼 제가 뭐 간접비죠 당연히. 근데 어떤 문제 보니까 직접 그분은 이 직접 경비로 이렇게 주장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반골이에요. 이렇게 남의 말 안 들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짜장면 이렇게 해요. 짜장면 먹자고 그냥. 근데 저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꼭 나는 짬뽕을 시켜서 먹어야 돼. 그죠? 이렇게. 그냥 어디 뭐 분식집 가서 그러면 야 진짜 볶음 빨리빨리 나와서 먹고 가야 되니까 그러면 통일하면 밥이 빨리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도 저는 여기 왔으니까 모밀국수가 먹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 똑같은 거 이렇게. 꼭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대로 뭐냐 그냥 여러분 DM, DL 아니면 다 그냥 OH예요. 이렇게. 그래서 추적 가능성 그거 따라 분류하면 그랬더니 갑자기 근데 선생님 계량기를 갖다 전기 계량기를 각각 수소계를 각각 달면 다 추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논리를 막 세우는 거죠. 그래 그 말 틀린 건 아닌데 그냥 이 원가 계산이 이제 어찌 보면 뭐냐 대충 하는 거 이렇게. 그걸 다 일일이 다 따질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걸 다 토를 달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DM, DL 아니면 다 OH를 해버리자. 근데 어떤 분은 꼭 여기 뭐예요? 경비를 집어넣는 그런 반골 인간이 있다. 그죠? 이렇게 점점 이런 반골이 줄어들지만 아직까지도 현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기본 원가는 뭐예요? DM 더하기 DL이라고요. 가공비는 뭐냐? 이렇게 그죠? 여기 DL 더하기 OH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영어 짜증내지 말고 이렇게 좀 봐두시면 좋겠다 이런 뜻이고 여기는 쉬워요. 비제조원까지 여기 봐보세요. 제품 생산 관련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장 밖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판매 또는 본사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감가사비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본사가 핵심이에요. 급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판매직 사원의 급여죠. 그러니까 공장에서 생산한 사람은 뭐가 된다? 제품원가, 제조원가가 되는 거고 공장을 벗어났습니다. 생산과 무관해요. 그러니까 생산과 관련됐냐, 관련되지 않았냐,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